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지가 7년 되셨으면 조금 예, 빨리 50대 후반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네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지금 약을 드신 지가 그 진단 받고 바로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으면 약의 용량을 점점 늘려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때 7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지금 그 중간에 네, 한 차례 약을 좀 강화를 시켰다고 할까요? 네. 한 번 네, 정도.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아버님의 증상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예. 떨리신다 그러는데 떨린 증상이 한쪽에만 있으신가 아니면 양쪽에 다 있으신가요? 지금 오른쪽 발하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손. 손하고 예, 이제 뭐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네. 잘 모르겠는데 잘 남들이 그러면 잘 이렇게 그 파킨슨 병의 특징적인 그 종종걸음 형태가 있는데 아직 그 아니, 단계까지는 아니신 거네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면 7년 동안 그나마 좀 잘 유지를 하신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약간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 그랬는데, 예, 예. 네, 이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지는 얼마나 되셨냐고. 한 3년 3년 정도 됐는데. 되셨어요. 혹시 네. 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굳거나 아프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세요? 예, 그런 것은 그런 없습니다. 증상은 제가 없으시고. 이제 전에 네, 약을 좀 보강을 좀 강화를 시켰었던 것이 네. 저림 증세가 있어가지고 아, 저린 증상. 통증은 없으신 거네요. 관절이 아프거나 경직되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네요. 예, 그거는 전혀 없어요.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침이나 뭐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렵다거나 뭐 침 흘리거나 이런 단계도 아니시네요. 아니 그 침은 조금 흘리세요. 잠잘 때 네네. 침은 좀 흘립니다. 약간 흘리세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조금 증상을 보니까 이 한쪽으로만 팔다리 떨림은 있으면 그거는 1단계신데 약간 침을 흘리신다거나 좀 그런 증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주 초기는 아니시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도 잘 관리를 해 오셨는데 상담해 주신 내용에 한방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적어지셨어요. 아니 근데 한방 치료를 네. 제가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네. 한방 치료를 뭡니까 봉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약은 복용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네. 한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봉침 치료죠. 아, 봉침 치료를 받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 예.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예. 제가 아까 관절이 굳거나 통증이 있으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침이나 봉침이나 약침이 상당히 중요한 치료 수단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약의 복용 단계를 조금 높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점점 떨림이 좀 심해지시고 목소리도 조금 안 나오시고 침을 흘리고 약간 이런 증상이 좀 발전이 하시는 게 사실 한약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 지금 드시는 게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제를 사실 드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한약은 한약 자체가 일단 이게 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뇌세포가 퇴행이 되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고 그런 효과도 있고 동시에 그 양약을 드시는데 그 양약의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고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을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약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앞에서 이제 여러 원장님들께서 뭐 간에 열을 꺼야 된다 또는 뇌세포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이거를 보간신 약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 약제를 써서 한약을 드시면 그 한약 자체가 그 자체로도 뇌세포나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양약이 조금 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건이 되시면 한약치를 조금 받아보시는 거를 권하고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 이제 7년 정도 되셨는데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전혀 그런 것. 아, 그럼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일단 이 파킨슨병이나 어떤 퇴행성 노인성 질환은 사실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울감 들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운동은 제가 네.
이제 뭐 특별하게 제가 지금은 하는 것은 없는데 네네. 왜냐면 아니 아, 네. 지금 사실 파킨슨 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거는 없고요. 네. 어떤 거냐면 사실 아버님 인생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시고요. 오늘이 네. 가장 건강하신 날이세요. 그래서 노인성 노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은 오늘의 이 건강한 몸을 내일 네. 똑같이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처럼 갑자기 좋아지는 거는 이제는 그거는 사실 바라지 마시고요. 기대하기는 네, 힘들고. 오늘 가장 건강하고 젊은 몸을 내일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약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최대한 유지하고 침 치료는 지금 떨리고 이런 팔, 다리 쪽으로 침을 맞으시면 그 떨림이 좋아지셔요. 왜냐하면 이 순환이 되면서 그쪽으로 밸런스가 깨진 거를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균형이 깨지려고 그러고 떨리는 증상은 운동으로 이거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권해드리는 운동은 그냥 가볍게 걷는 운동도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가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몸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이 좀 파킨슨 병의 좀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시려면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님 절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네네. 지금 하는 운동 네, 그런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운동이 무슨 헬스클럽을 가고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요. 간단하게 집에서 매일매일 뭐 절을 108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쭉 걸어 다니는 이런 오늘의 이 보행 상태를 내일 똑같이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도록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버님이 한 가지만 좀 네네. 중간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취미 활동으로 사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것도 운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당연히. 근데 이제 사진이 문제면 이렇게 큰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를 않으세요. 예, 왜냐면 예. 파킨슨병은 이게 관절이 안으로 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는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예. 사진을 찍으러 활동하시는 건 아주 좋은 활동이세요. 그게 사실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없으시고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외출하고 나서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근육이 많이 풀어지잖아요. 사실 파킨슨병의 또 다른 떨림 외에도 이 굳어가는 경직이 또 좀 중요한 증상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오시는 거는 사실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온탕을 조금 많이 하시도록. 목욕탕. 네네. 온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비 걸리지 않도록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변비가 좀 생깁니다. 네네. 그 사실 변비가 생기는 것도 파킨슨병의 어느 정도의 좀 증상이시니까 보니까 아버님은 떨림 증상은 한쪽만 있지만 여러 가지 증상은 상당히 조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증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변비 관리도 하셔야 되고 변비약은 지금 며칠 전부터 네네. 변비약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음식으로 하시고 이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기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실 때 장 활동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침도 도움을 받으시면 근데 아버님 자꾸 변비약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 장이 자극을 받아서 변을 내보내는데 자꾸 변비약에 의해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게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음식이나 장 운동으로 변비는 조금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변비약은 변비약이 아니고 네. 네, 한의원에 가서 지금 경희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변비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네네. 한약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뭐 한방 치료는 안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의원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양방 치료, 한방 치료 겸하시고 운동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건강을 내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소화장애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급체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주로 이제 소화제를 사서 드시는데 이 소화의 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소화라는 거는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일단 소화액이 나와서 화학적인 소화라 그래서 이거를 삭히는 작용을 하죠. 그다음에 음식물이 잘게 짜가지고 삭힌 다음에 위가
운동을 해서 그거를 물리적인 소화라고 하죠. 물리적인 소화를 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작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건데 보통은 사실 사람들이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액이 나와요. 그래서 소화액이 안 나오는 경우에 급체 자기가 갖고 있는 소화량보다 조금 많이 과식을 했을 때 그때는 사실 약국에서 뭐 소화제를 사 먹죠. 그래서 보통 소화제 이렇게 보면 소화효소제라는 말을 적어져 있어요. 소화효소제는 이 소화액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성적인 어떤 위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화학적인 소화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물리적인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위가 운동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가 운동을 안 하다 보면 점점 위가 무력해져서 위 무력증이 오고 이 무력증이 오게 되면 이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게 고여 있어요. 이게 고여 있다 보면은 그게 물도 썩으면 고이면 썩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 그 음식물들이 혀로 이렇게 쏘면서 혀가 백태가 끼고 구취도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 무력증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늘 백태가 껴있고 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위 무력증에서 요게 이렇게 쭉 그 위 안에 너무 많은 어떤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위가 이렇게 쭉 처져서 이거를 위하수증이라고 하는데 위하수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실 선천적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위는 특히 이제 사상 체질로 보면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천적으로 좀 소화기관이 약해서 이 화학적인 소화도 안 되고 좀 물리적인 소화도 안 되는 경우가 이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습관이 사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식을 한다는 식으로 약간 식습관이 잘못돼서 위를 건강하게 가지고 태어난 위가 좀 나쁘게 이제 변해버린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화에 의해서 노화가 되면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되듯이 위장 기능도 좀 상당히 좀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안 좋으셨으면 아까 말하셨던 위무력증, 위하수증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쩌면은 계속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관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서 사 먹는 소화액은 소화효소제라 그래서 억지로 외부에서 화학적인 소화를 시켜주는 소화액을 집어넣어주는 건데 그건 일시적인 임시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권하지 않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위 기능을 지금 멈춰 있는 위 기능을 살려줄 것인가? 제가 보면은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침 치료나 뜸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일단 한의원의 만성 위장장애가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그때뿐이니까 한 방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불편하실 때만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딱 치료 텀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꾸준히 뭐 매일은 조금 힘드시면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가셔서 꾸준히 이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침을 조금 맞아 보시기를 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규칙적인 식사로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을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죽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드셔야 되고 야채나 과일도 너무 센 거보다는 야채도 익혀서 드시는 거 좋고 너무 찬 음식도 사실 위장은 따뜻하게 해야지 모든 게 이렇게 따뜻해야 운동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하는 늘 좀 배를 따뜻하게 하는 핫팩을 댔다든지 또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와 동시에 뜸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온열 치료라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시면 만성적인 위장 장애는 사실 아픈 기간만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불편하신 기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치료 기간을 오래 잡으시고 좀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사실 사람한테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니까 빨리 그 위무력증이 조금 벗어나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